드디어 첫 번째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유하신 종목 저희가 같이 해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JLK요. 네. 9,100원에 10%요. 네, 9,100원에 비중은 10%십니다. 많이 네.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투자하실 때 큰 기대를 하셨을 텐데 손실을 보고 계시다니까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시청자님, 어떤 분에게 상담 받아볼까요? 네, 엄정 부장님이요. 네, 염정 염정. 부장님, 네, JLK 염정.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JLK,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JLK를 지금 매수 시점이 언제 되실까요? 혹시 올해신지 아니면은 작년이신지 일단 좀 1차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아이고, 꽤 된 것 같아요, 이게요. 지금 오랫동안 그래서 네. 이거 단가를 낮춘 거예요, 그 수매가. 네, 매수하신 지는 좀 지나셨고요. 네. 일단 JLK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료 AI 종목들 대비해서 최근에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좀 따라가지 못했죠. 루닉 같은 경우가 주가가 이제 저점에서 한 2배 정도 이상 상승했을 상승기에도 사실 이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동반하지는 못했었던 경향이 좀 있는데요. JLK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FDA 승인 건수도 가장 좀 많고 기술력 면에서도 상당히 좀 앞서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뇌졸중 진단 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금 FDA 쪽에서 5건의 허가를 이미 받았고 올해도 7개 제품이 신청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이에 따른 추가적인 인증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그에 비해서 좀 아쉬운 점은 이에 대한 매출 확보라든지 그리고 확장성이 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모습이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의료 AI 기업들이 전체적으로는 뭐 루닉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섹터가 아직까지 그렇게 다시 한번 재호황기에 좀 들어가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JLK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서 해야 되는 비중보다는 앞으로 일본 쪽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될 것이라는 움직임,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사실 작년 올해 같은 부분에서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기대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FDA 승인 허가 이후로 미국 시장에서의 공략이 조금 더 유효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이 좀 수치적으로라든지 드러나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AI 원격 의료라든지 이에 대한 사업은 분명히 확대될 것은 맞습니다만 종목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좀 탄이한 흐름을 좀 보이다 보니까 JLK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지금 조금은 좀 주목도가 좀 낮은 상황은 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10% 비중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서 비중을 좀 늘려야 될까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JLK에 대한 부분도 좋지만 만약에 의료 AI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JLK 외에 다른 종목들에 대한 편입을 오히려 하시면서 포트를 조금 다양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JLK에 대한 부분은 일단 보유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다른 종목 뭐를 해야 될까요? 다른 종목들 쪽에서는 그래도 가장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또 루닛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루닛이 워낙에 좀 네. 제가 68,000원인데 더 담아도 될까요? 루닛을 루닛을 신규 매수로요. 루닛 같은 경우에 일단 오늘 사실 급등이 좀 나왔었잖아요. 네. 제가 이따가 루닛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또 드릴 부분 시간이 있어서 지금 뭐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지금 우리나라 의료 AI 기업을 선택하실 때는 지금 국내에 대한 부분보다는 미국이라든지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기업이 훨씬 더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주가 탄력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루닛이 조금 가장 좀 앞서가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해외 빅파마들이라든지 해외 글로벌 제약 기업들과의 어떤 협업 관계가 기대되는 부분에서는 루닛에 대한 뷰도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고점에서는 좀 눌려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뭐 오늘 이렇게 급등한 상황에서 바로 뭐 내일 이 부분을 바로 따라가신다라는 부분보다 종목을 의료 AI 쪽에 대한 부분을 일단 좀 담고 가시겠다라고 하면은 두세 종목으로 좀 나눠서 다져가시는 것도 수익률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님 오늘 상담 잘 받으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 해결되셨길 바라고요. 언제든지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 주세요. 전화 상담 계속 진행 중입니다. 02-2000번에 사고 19번으로 전화 주시고 혹시 통화가 어렵다면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으로 고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확실하게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고민되시는 종목과 상황 말씀해 주시면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아, 1승이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200원에 30%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 그게 산지가 며칠 됐는데요. 네, 좀 앞으로 좀 가도 될 중장기로. 중장기로 보고 계십니다. 네, 저는 한 6,000원까지 보거든요. 네, 6,000원까지 보고 계시는 부분 한번 네. 전문가분들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네. 가장 좋은 선택이 뭔지 두 분과 이야기해 볼게요. 그 전에 두 분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1승 네. 고유 의견 주셨고요.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보시겠어요? 아, 김태성 본부장님이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 1승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목표가를 6,000원을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욕심을 조금 더 내셔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네. 시장에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마 뭐 트럼프가 LNG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는 뉴스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뭐 천연가스가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는 뉴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선에도 걸리고 있고 또 LNG 프로젝트라고 하는 뉴스에도 걸리는 1승 을 긍정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일단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6,000원 그 이상을 바라봐도 괜찮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제 1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느냐? 바로 이제 이 LNG 재기화 설비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 이 설비는 바다에 떠 있으면서 이 천연가스를 이제 뽑아내거나 보유를 하거나 저장을 하거나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보내줄 수 있는 장비를 말하는데 이 설비를 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업이라서 1승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변동성만 조금 참아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왜 이제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위험하냐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작은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은 돈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자꾸 이제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이제 떨어질 때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떨어질 때 안 좋은 악재 뉴스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피해야 되지만 안 좋은 뉴스도 없는데 지수가 밀려서 혹은 삼성중공업이 밀려서 혹은 뭐 LNG 관련됐던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조정의 폭이 아마 이제 시청자분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은 강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1승의 차트 흐름을 보면 굉장히 윗꼬리가 좀 길게 좀 달려있는 모습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이제 변동성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가 이번에 안 되나? 그럼 빨리 팔고 나가야 되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을 좀 참아내실 수만 있다면 저는 지금의 구간에서는 조금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종목은 전체 계좌에서 30% 비중은 생각보다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보유 물량의 30%, 그러니까 보유 물량의 30%니까 전체 계좌에서 한 10% 정도는 만약에 내려오지 않고 상승 시에 5,500원 구간에서는 일부 매도를 하시고 수익을 확정을 지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물량은 저는 6,000원 그 이상도 바라봐도 괜찮다. 오히려 6,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1승을 담아왔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가격대까지 조금 끈기 있게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겠나.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정말로 이 LNG 프로젝트를 할 거냐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LNG 프로젝트는 그냥 덤이고요. 일단 본격적으로는 삼성중공업의 아마 부유식 FLNG 그 기술의 1승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시청자님도 더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소중한 돈 어떻게 해야 덜 속상할지 함께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과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겠어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고요. 네. 58,850원. 한 1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장세에서 정말 쉽지 않고 특히 내 종목이 이렇게 흔들릴 거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시각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분석 함께 들어볼게요.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두 분 계시는데요.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가요? 김태성 전문가님한테. 네, 김태성 본부장님 도와주시죠. 일단 비중이 조금 적으셨으면 추가 매수도 한번 용기 있게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네. 이미 비중이 이제 18%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중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또 위험한 선택일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비중은 확보하지 마시고 조금은 더 그냥 들고 가셔 보시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빠졌는가? 그리고 만약 반등이 나온다면 뭐 때문에 반등이 나올 거고, 그리고 만약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언제일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빠진 이유는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고객사가 대표적으로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그런데 삼성 SDI도 아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고객사가 이렇게 좋지 못하는데 그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주가가 나홀로 강세를 바라는 건 당연히 욕심이겠죠. 일단 뭐 안 좋은 것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지나간 걸로 치고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부분이 그러면 살아나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지난해 3분기부터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무엇을 하고 있냐면 가동률을 줄이고 있습니다. 가동률을 줄이는 게 왜 그러느냐? 재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재고 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제품의 단가를 맞춰 놓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기저 효과를 통해서 실적이 조금은 개선이 되는 효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그 시점이 언제일 가능성이 높냐면 저는 2분기 실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은 계속 가동률을 줄여왔고 재고 관리를 하는 상황이 있고 최근에 보면 이 출하량의 어떤 이 떨어지는 속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출하량도 이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가동률이 가장 중요하기에 지금 당장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 여기서 손절을 한다,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3월이잖아요. 4월 달 지나고 5월 달 말쯤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가동률이 올라간다거나 혹은 2차 전지의 어떤 시선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게 되면 저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그때는 35,000원까지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추가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비중을 줄일 것인지 다시 고민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가지고 계시면서 5월 달까지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공장 가동률이 뉴스를 통해서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떨어지는지 아니면 회복하는지 한번 보시고 그때쯤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매수가까지는 어려운가 봐요. 그죠? 지금 너무 당장 많이 한 떨어지고. 번에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것은 욕심일 수는 있어요. 워낙 이제 매수가와 현재가의 거리가 제법 멀거든요. 동일 비중을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그래도 추가 매수 이후에 현재 기준으로 30%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것은 조금 욕심일 수 있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금 더 버텨주시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소통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보유라고 하니까 조금 나은 것 같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좋은 투자 결실이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면 다시 연락 주세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들고 계신가요? 하나엔지니어 매수가 비중은요? 24,600원에 40%요. 비중이 꽤 되시는데 추가 매수해서 이 단가가 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한 일주일 전에 한 번에 어찌 물방을 했어요. 네, 한 번에 이렇게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엔진 달리는 말에 계속 올라타도 되는지 두 분에게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하나엔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고요. 왜 매도 의견 주셨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느 분에게 질문 드릴까요? 염정 부장님이요. 네, 3등 하고 계시는 염정 부장님 선택받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일단은 하나엔진 오늘로써 일단 수익권으로 바뀌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네, 오늘 축하드리고 오늘의 상승폭이 최근 상승률 중에 가장 큰 폭의 상승 마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거래량이 최근 거래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앞서 이제 조선 섹터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엔진사들의 앞으로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뭐 조선업보다 오히려 부품 쪽에서는 엔진이 가장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는 보여지고 있어서 긍정적인 뷰는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 의견 드린 것은 뭐 말씀 한 번에 매수하셨다 그랬죠. 한 번에 매도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계좌 전체의 수익률을 그러니까 계좌 전체를 봤을 때 계좌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하나가 비중을 한쪽으로 사실은 몰빵을 해서 비중을 확 늘려가지고 거기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지금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 일단은 40% 정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한 10% 정도 수익률을 거두신다라고 하면은 전체 계좌에서는 한 4, 5% 정도 계좌가 움직였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비중 대비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런 경우에 여기서 사실은 조금 더 욕심이 날 수밖에는 없는데요. 지금 뭐 엔진사들의 긍정적인 뷰는 있지만 조선사들에 대한 부분에서 조선 섹터에 대한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 업황에 대한 부분을 우려한다라기보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타겟팅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찌 보면은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조금은 비중을 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엔진은 저는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만 수익이 좀 났을 때는 일부 살짝 덜었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눌렸을 때 대략적으로는 한 22,000원 선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럴 때 다시 재매수해서 또다시 조금 더 수익을 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반복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새로운 종목을 계속 찾아서 가는 것보다 시장이 이렇게 조금은 좀 아직 확실하게 상승장으로 확 올라타기 전까지는요. 내가 잘 아는 종목 그리고 하나엔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많이 학습이 돼 있죠. 하나그룹주 내에서의 수혜 그리고 조선 섹터 내에서도 엔진사업부 쪽에 대한 최근의 외형 성장 그리고 올해도 그에 대한 수혜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잘하는 종목으로 조금은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도 좀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일단 매도를 좀 드렸고요. 지금 일단은 정고점에 대한 28,000원대를 한 번은 또 뚫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라면 40% 비중에서 뭐 여기서 뭐 한 3분의 1 정도 살짝 좀 덜었다가 다시 한번 또 좋은 기회에서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수익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개념으로 저는 접근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에서 매도를 할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내일장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한 번 더 튀어 오를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장중에 변동성을 좀 보여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전고점 28,700원대잖아요. 28,000원대까지의 터치가 터치를 하고 나면은 조금 더 한번 조금 더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 약간은 좀 비중 살짝 덜었다가 또 이에 대한 부분에서 또 조정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또 덜어낸 만큼 다시 재매수 이런 식으로 저는 접근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좀 좋은 종목으로 트레이딩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저는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새로운 종목에 대한 접근보다는 기존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현대모비스 네. 매수가 비중 27만 원에 20%. 27만 원에 20%십니다. 네. 이 종목 단기로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이거 산지가 오래됐어요. 네. 오래 보유 중이시고 그럼 어떻게 잘 나올 수 있을지가 가장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네. 두 분 계시니까요. 믿고 전략 여쭤보러 가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에 대한 의견. 두 분 다 보유고요.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볼까요? 염정
염정 부장님 부장님이요.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현대모비스는 장기로 가져가고 싶지 않았는데 장기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너무 오랜 기간에 이제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언제 정도의 매수를 하셔서 좀 오랫동안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한 2년 넘은 것 같은데. 그러셨을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를 최근에 매수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하고요. 현대모비스는 좀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조금 이제야 이제 또 그 매수가에 좀 근접해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은 조금 더 정신을 좀 바싹 또 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중이 20%고 그러면 2년간 우리가 20%의 비중만큼 자금이 묶여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기회비용을 좀 잃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 볼 수 있겠는데요. 현대모비스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주 자동차 전반적인 업종 자체가 지금 관세 정책에 묶여서 주가가 거의 한 6개월 이상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사실은 주가가 좀 하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만 사실 단독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유연성을 만약에 보여줄 경우에 그리고 자동차 그 관세에서 캐나다와 멕시코 쪽에 4월 2일부터 다시 한번 재시행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해된 부분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섹터 전반적으로는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볼 수는 있습니다. 너무 오랜 동안 자동차 섹터가 쉬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또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데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현대모비스에 대한 부분은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현대모비스 뭐 기존의 현대그룹주 내에서의 어떤 비중을 좀 줄이면서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영역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고객사의 다양화 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모양새는 맞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뭐 지금 차량용 반도체 쪽이라든지 기존의 이제 기존 사업 대비해서 앞으로의 사업 부분을 확대하고 있는 구간이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현대모비스가 27만 원대 지금 가지고 계신 가격대를 만약에 돌파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또 상방에서 한 차례 또 막힐 수 있는 또 이런 좀 사실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매수가를 살짝 좀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아쉬우시겠지만 여기서는 비중을 일단은 살짝 좀 줄이시고 보시는 것도 좋은 게 현대모비스가 만약에 가더라도 조금 만약에 한 발 좀 늦게 따라가더라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플러스로 전환되신다라고 하면 저는 의견은 사실 보유를 드렸지만 플러스로 될 경우에는 비중을 한 10% 정도는 다시 좀 줄이셨다가 전반적인 추이를 좀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